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사사건건입니다. 정주식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바이든 곧 도착. 네, 잠시 후에 아마 서울에 도착하겠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직후에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첫 번째로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동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아마도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그리고 그간 미국이 추진해온 그 동맹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강조할 거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거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중에 미국 텍사스주에 20조 정도의 20조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준공하겠다, 착공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상태라서 그것도 첫 번째 방문지로 결정되는데 좀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네. 자, 공개된 일정들을 보면 경제 안보 이쪽과 연관된 곳들이 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 21일 날에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과 면담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현대자동차 역시 미국 조지아주에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9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할 것이라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공식적인 한미 정상회담은 내일로 예정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먼저 소인수 회담과 환담으로 시작해서 확대 회담으로 이어지면서 90분가량 진행될 예정인데 네. 여기서 소인수 회담이라는 거는 한 4명에서 5명 정도 작은 인원이 모이는 회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회담 의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 관련 문제가 의제로 등장할 것이고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억제를 위한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방안이 논의될 전망인데 이 협의체는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잠깐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가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던 상황인데 아마도 내일 이 의제가 거론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경제 안보에서는 또 공급망과 자원, 첨단 기술 분야 등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하죠. IPEF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IPEF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미국이 제안한 경제 협력 공동체인데 여기 한미를 비롯해서 총 8개 나라가 참여를 확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이 IPEF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마도 사사건건 방송 중에 한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도착 소식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인준 표결 결과는?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4시에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의원총회에서도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거는 부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고 재선 이상 그룹들에서는 가결을 해야 된다는 또 주장이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 표결을 당론 표결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유투표에 붙여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지금 아직도 이 표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오후 6시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당초 오후 4시부터로 예정되어 있던 국회 본회의가 2시간 미뤄졌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기대감을 좀 내비쳤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에 출근길에 기자들과 짧은 질문을 주고받는데 어제 오늘 이제 그런 한덕수 총리 인준 관련해서 질문들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는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오늘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결정하실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경제수석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등을 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보수 진영의 인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치를 위한 카드로 애초부터 염두에 둔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기대감을 비췄습니다. 네. 자, 야당의 반응 의원총회 진행 중이니까요. 결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시운전 중 폭발. 네, 울산에서 큰 불이 있었죠. 예,
그 어젯밤 8시 50분쯤 울산 온산공단의 S-오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15시간 만인 오늘 정오쯤에 초진, 그러니까 그 최초 진압이 완료가 됐다고 네.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일단 큰 불은 15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인명 피해도 있었죠. 예, 이 사고로 협력업체 작업자 한 분이 사망하셨고요. 그 중증 화상을 입은 4명을 포함한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불길이 되살아나는 상황을 대비해서 잔불을 정리하면서 완전히 완전히 진화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네. 밝혔고요. 화재 원인 뭐 아직 정확히 밝혀지긴 이릅니다만. 예,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압축 밸브 오작동으로 인해서 휘발유 첨가제가 누출되면서 폭발이 일어났고 이 폭발로 인해서 그 화재가 번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사고가 난 공장은 하루 9,200배럴의 휘발유 첨가제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번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그 압축 밸브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지난 8일부터 여기 긴급 보수 작업을 하던 중에 18일부터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폭발이 일어나서 화재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뭡니까? 의무 격리 4주 더. 네. 자, 코로나 관련 소식이군요. 예,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방침을 4주 동안 더 유지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당초에는 정부가 23일부터 이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겠다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확진되더라도 격리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그렇죠. 없게 하겠다. 그렇죠. 그랬는데 오늘 다시 그 4주 연기를 한 이유는 국내에서 그 전염력이 높은 그 신규 변이가 발견이 됐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백신 효과 저하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4주 더 연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5,125명, 그리고 위중증 환자는 251명, 사망자는 하루 사이에 43명이 늘었습니다. 네. 저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일단 감소세가 확연하다가 지금 좀 주춤한 상황을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안심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자, 코로나에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중고등학생들 기말 시험 치를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예. 학생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그 확진이 된 학생들은 그 등교가 중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교육부가 방역 당국과 협의해서 이 학생들도 기말고사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그 방침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반 학생들과 확진이 된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시차를 둬서 뭐 접촉을 좀 그 방지하겠다라는 그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확진자들을 위한 확진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그 고시 공간을 마련해서 별도의 그 공간에서 어떤 그 수험생 간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학습권 보장은 중요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전파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주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